현재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앞두고 터져나온 한국 관련 외신 보도로 인해 일본 정부가 그야말로 경악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끊임없는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기술혁신과 경제혁신을 이어왔던 한국이 드디어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의 주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호주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5일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으로 잘 알려진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한때 기술 강대국으로 일컬어졌던 일본이 오늘날에 이르러 혁신에 실패하면서 연일 국제사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일본 정부의 견제 대상인 한국은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호주의 유력 매체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현재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가히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 국민들의 고군분투 덕분에 지난 40년 동안 한국은 독재국가에서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급속한 기술혁신과 문화발전을 이어온 한국의 위상이 마침내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한국의 급속한 국력 상승은 기어코 일본의 경제력마저 능가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28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국민들이 기적과도 같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에 따라 잔혹한 식민지배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보다 더 생산적이고 부유한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 매체는 흥미롭게도 한국의 이 같은 급속한 경제발전은 정작 한국 국민들조차도 쉽사리 믿지 않을 정도로 경이적인 광경을 연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때 한국의 건설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올해 80세의 신혜경 씨 역시도 한국 사회의 이 같은 분위기를 여실히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일생 동안 본 한국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매우 감탄 섞인 소회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댐도 다리도 고급 건물도 없었고 오로지 쓰레기 상과 나룻배뿐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두 농경지였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은 경복궁 근처뿐이었습니다. 다른 곳들은 거주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40에서 50년 전에는 이 아파트 단지가 전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호주 매체는 과거의 한국이 극심한 빈곤과 최악의 경제 파탄에 내몰렸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지칭되고 있는 하나의 황금빛 고층 빌딩이 한강 강변에 우뚝 솟아있고 서울 곳곳에는 삼성과 LG를 비롯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매체는 한국에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어오고 있는 반면에 한때 강대국을 자처해왔던 일본은 연일 국력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소니와 파나소닉 등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던 일본이었지만 그 후로부터 혁신을 주저하게 되면서 결국 오늘날에는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쇠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일본의 국력이 이처럼 한없이 추락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세계와의 교류와 경쟁을 터부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90년대 당시 일본의 내수 시장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국제시장 진출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배제된 채 오랫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본의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디지털청 장관인 고노 타로는 쓸모없게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관료들이 사용하고 있는 팩스와 플로피 디스크에 대해 사용금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법조계와 재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팩스기의 사용 폐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또한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송이나 이메일보다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믿는 일본 관료와 일부 일본 기업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고노 타로는 편의성이 생산성을 낳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의 근로자들이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팩스를 인쇄하고 문서에 도장을 찍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수록 그만큼 혁신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호주 매체는 혁신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이 같은 태만적인 모습은 결국 일본의 국민소득은 물론이고 일본의 국가 경쟁력마저 갉아먹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일본의 대표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8년에 이르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가 46,519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46,443달러를 달성한 일본이 한국에게 추월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엄청나게 낙후된 일본의 디지털 환경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과 일본의 격차를 더 확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호주 매체는 앞서 한국에서 취재했던 것과 달리 일본 국민들은 자국의 경제에 대해 매우 암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아키하바라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토시 야시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그가 일하는 공간 한켠에는 90년대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워크맨과 CD 플레이어가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토시는 90년대에 일본이 누렸던 기술적 영광에 크게 탐복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사토시가 90년대의 영광에 큰 향수를 느끼고 있는 데 반해 오늘날 일본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일본은 지금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만큼 혁신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테이프와 미니디스크, 그리고 CD와 같은 움직이는 물건을 만드는데 더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디지털 데이터와 메모리 칩을 비롯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만큼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유력 매체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한국과 일본의 이 같은 상반된 모습은 호주와의 경제 협력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호주와의 자원 협력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려는 지정학적 긴장이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에게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안겨주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주요 견제 대상인 리튬만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은 국제적 관점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을 중국산 대신 호주산으로 신속하게 대체하고 있는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와 수소차에만 집중해왔던 일본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를 놓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한국 기업들의 남다른 혁신 노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강대국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데 반해 글로벌 현안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일본 경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호주 매체는 현재 한국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중 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 변수로 인해 나름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혁신을 게을리한 탓에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호주 매체는 지난 금요일에 일본 정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엔화를 다급하게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잘 설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자국의 거대한 부채 규모를 감당하지 못해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달러화 강세로 인해 수입 물가가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더 이상 이를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지난 10년 동안 일본 경제를 막다른 길에 내몰았던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오는 27일에 일본 정부의 주도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일본 각지에서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매체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격차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호주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외세의 수탈과 국내 정치의 혼란에도 아랑곳 없이 끊임없는 경제성장 노력을 통해 숱한 역경을 헤쳐왔던 한국 국민들에게 아낌없는 극찬과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